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북미 대륙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던 이 말이 점점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두 나라는 오랜 시간 경제,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두 나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캐나다가 EU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도대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캐나다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했고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파장을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캐나다의 일부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메뉴판에서 아메리카노 대신 캐나디아노로 이름을 변경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류 판매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산 위스키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이런 모습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커지면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SNS에서 캐나다산을 사자는 바이 캐네디안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이고 있죠. 사건의 발단은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며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캐나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플로리다산 오렌지, 켄터키산 땅콩, 테네시 위스키 등 미국산 제품에 즉각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기존 발표한 25% 관세에 25%를 더 추가하겠다며 캐나다 철강 제품 관세를 무려 50%나 부과하는 보복의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가 반나절 만에 철회하기도 했죠. 이게 진정 선진국 정상들의 움직임이 맞나 싶은데요. 이렇듯 점점 극으로 치닫는 양국의 갈등에 기름을 부은 일이 바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자신의 SNS에 캐나다 땅에 성조기를 그려넣은 그림을 올리고 캐나다 총리를 향해서 주지사라고 부르며 캐나다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렸죠. 그리고 과거에는 단순히 조롱으로 치부했던 이 발언이 최근 들어 그 수위를 높이며 지속적으로 언급되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캐나다의 영토를 원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북극 인근에 매장된 자원을 선점하고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만 해도 미국과 캐나다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군사 동맹으로 매우 가깝게 지내온 이웃 국가인데요. 미국의 두 번째 큰 교역 상대국이 바로 캐나다이고 캐나다 역시 자국 수출품의 75%가 미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양국 관계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 때도 캐나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당시 트루도 총리와 무역 전쟁을 벌인 바 있는데요.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서 또다시 양국의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는 것이죠. 관세 위협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조롱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캐나다에서는 때 아닌 국기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기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배나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은 국빈 대접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최근 미국 루비오 장관이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캐나다 측에서 아주 작은 레드카펫을 준비해 화제가 됐습니다. 원래 공항 활주로 레드카펫은 귀빈에 대한 예우로 통하는데요. 이를 한두 걸음이면 끝나는 작은 크기로 준비한 건 캐나다가 보란듯이 미국에 소심한 복수를 한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왜 굳이 잘 지내고 있던 이웃 캐나다를 건드리고 있는 걸까요? 앞서 언급했듯 정말로 캐나다의 영토를 노리는 걸까요? 하지만 캐나다의 미국 편입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하려면 영토를 매입하거나 절차를 통해 합병해야 하는데요. 영토 매입은 캐나다가 독립주권 국가라 매각 대상이 될 수 없고 절차를 통한 합병 또한 캐나다 전체 주의 동의가 필요한 일인데 캐나다 국민들이 이를 동의할 것 같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점령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더더욱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캐나다는 나토 동맹국인데 미국이 동맹국을 침공한다? 이건 있을 수 없겠죠. 따라서 캐나다가 미국에 흡수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건 단순히 조롱이거나 아니면 숨은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바이든과 달리 나는 캐나다도 때릴 수 있다 라는 센 모습을 보이면 미국 내 강경 보수층이 크게 환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사인 거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방식이 협상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 2018년 캐나다와 무역 갈등을 벌일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센 발언을 하며 먼저 강하게 밀어붙여 캐나다를 흔들었는데요. 이처럼 상대국에 강하게 압박하고 결국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유도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협상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관세가 목표 그 자체라고 보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협상을 위한 전략화될지 진짜 제조업 부활을 위한 관세 전쟁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번엔 캐나다도 과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엔 싸우더라도 결국 미국과 손잡고 화해를 했지만 이번엔 미국 없이 살 길을 모색 중인데요. 얼마 전 새로 취임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트럼프를 향해 무례한 발언을 멈춰야 대화가 가능하다며 공개 저격을 하고 곧장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미국을 찾는 관례를 깨고 유럽으로 향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건데요. 미국이 캐나다 주권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대놓고 유럽과 밀착하겠다는 모습을 보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최근에 캐나다의 EU 가입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미국에 휘둘릴 바엔 차라리 유럽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는 캐나다의 EU 가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EU 조약 49조에 따르면 EU 가입은 유럽 국가에 한정돼 있어 캐나다의 EU 가입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미국이 또다시 캐나다를 흔들자 카니 총리는 정면 돌파로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이 아니어도 새 경제 돌파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카니 총리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거쳐 외국인으로는 처음 영국 잉글랜드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인물입니다. 이른바 경제통으로 불리는데요. 총선에서 85%라는 어마어마한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카니를 선택한 건 현재 캐나다에 불어닥친 경제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 이를 해결할 인물을 원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아니라도 최근 캐나다의 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7%로 지난 전망치보다 1.3%가 낮아졌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1인당 GDP도 감소 추세를 보이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도 악화되고 높은 물가에 소비자들 지갑도 다치며 경제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인 캐나다의 경제가 멈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낮은 생산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생산성이 낮다는 말은 같은 시간 일해도 더 적게 번다는 뜻인데 캐나다는 근로자 한 명이 창출하는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G7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즉 일의 효율성이 낮아서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거죠. 부족한 인프라는 낮은 생산성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도 없고 대중교통 시스템도 부족하죠. 그러니 경제 활동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아무리 천연자원이 풍부한 캐나다라도 이 자원을 운반하고 활용할 인프라가 부족하니 개발하고 수출하는 일조차 어려운 상황이죠. 이에 더해 이민자가 빠르게 늘며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 인프라 부족 문제까지 야기하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의 75%가 미국일 정도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의 갈등은 캐나다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격화되는 갈등 속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캐나다. 과연 캐나다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다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불러온 파장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 그리고 캐나다의 EU 밀착 움직임까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